자, 6번 문항 볼게요. 1년 후부터 1년마다 5만 원씩 10년간 받을 연금이 있다. 이것을 모두 받는다면 현재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단, 연이율 오픈. 자,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푼리라고 해서 할은 0.1단이고요. 푼은 0.01단이고 리는 0.001단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하면은 0.0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푼리 이렇게 단위로 보시면 돼요. 1년마다의 복리로 계산을 하고 1.05의 10제곱을 이렇게 계산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5번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현재 받을 금액을 X1이라고 해봅시다. X만원이라고 하면은 X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 곱하기, 자, 원리할게. 1 플러스 이율 0.05에 몇 년이죠? 10년간 받는다. 그래서 10제곱을 하면,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자, 5만원씩. 5만원. 처음에 5만원. 그 다음에 5만원 곱하기 1.05. 그 다음에는 5만원 곱하기 1.05의 제곱.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10년이니까 어디까지 가나요? 첫 번째는 5만원 곱하기 1.05의 0제곱. 여긴 1제곱, 2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5만원 곱하기 1.05의 9제곱까지 가는 거죠. 총 10번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좌변은 1.05의 10제곱 곱하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우리 이렇게 더해 나가는 식에 대해서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도 얘기했었죠. 자, 5만원. 자,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낸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만 생각하면 5만원 곱하기 1 더하기, 자, 1.05 더하기 1.05의 제곱 더하기 1.05의 9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5만원 곱하기,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어떤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이죠. 1.05씩 곱해서 다 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R 1.05를 R이라고 생각했을 때 R-1분의 R의 몇 제곱? 총합이죠. 몇 개의 항이냐면 10개의 항. 10 마이너스 첫 번째 항. 자, 이렇게 공식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5의 10제곱은 1.630이라고 했으니까 1.630 곱하기 x는, 자, 여기 계산해 볼까요? 여기 분모가 0.05, 그 다음에 5만원 곱하기 1.05의 10제곱은 1.630, 거기서 1 빼니까 0.630. 요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x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었고, x는 하고 넘겨주면 0.05분의 5만원 곱하기 0.630, 그 다음에 1.630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보니까 386,503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모두 받는다면 현재 이만큼을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원리합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선물 계약이죠. 선물 계약은, 자, 일단은 선도와는 다르게 선도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단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거래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2,500원에 배추를 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배추가 오르건 말건 간에 어쨌든 나는 2,500원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번의 경우에는 지금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재 지금 가치가 4,000원이래요.
그러면은 4,000원에 거래되는 건데 2,500원에 내가 이미 사겠다고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2,5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000원에 사는 것보단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4,000원하고 이 2,500원의 차이만큼 내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000원에 살 뻔했는데 2,500원에 받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 포기당 1,500원의 가치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고 100개를 지금 사겠다고 했었죠. 100포기를 주문한 거죠. 그래서 100포기를 얘기를 해주면 15만 원의 가치가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2,500을 빼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3,000원으로 집어넣은 학생들이 꽤 많아서 일단 이렇게 2,500원이다. 선물 계약만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B번에서는 자,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배추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배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얼마의 손해를 보는가? 지금 500원에 살 수 있는데 2,500원에 사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어요? 얼마의 손해가 있나요? 한 포기당 2,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포기 하면 총 20만 원 손해가 되겠네요. 유러피언 콜옵션. 콜옵션은 뭐였나요? 권리인데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풋옵션은 여기 보시면 유러피언 옵션. 인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팔 수 있는 유러피언 옵션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풋옵션이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다른 형태의 옵션이에요. 자, A번 나의 최초 투자액이 얼마냐? 최초 투자액이라 함은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상품을 사는 가격을 의미하죠. 자, 근데 이 옵션의 가격,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은 7만 원이다. 그런데 이걸 300주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고 싶으니까 7만 원씩 해서 300주를 해주면 총 2,100만 원이죠. 2,100만 원을 일단 처음에 투자를 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120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산 거예요. 권리만 산 거지 상품 거래는 아직 안 한 상태지만 최초에는 2,100만 원 투자를 했다는 뜻이고 B번에는 6개월 후에 만기일의 주가 90만 원이다. 즉 내가 걸어놨던 그 행사 가격은 120만 원이었는데 뚝 떨어졌어요. 90만 원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12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건 쓰잘데기 없는 권리가 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90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굳이 이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옵션 행사를 아예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옵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얼마의 손해가 생긴다? 최초에 투자했던 이 2,100만 원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함으로써 2,100만 원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C번의 경우 만약에 150만 원이 됐다. 자, 그러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됐다. 그럼 이건 완전히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 150만 원에 거래되는데 나는 이걸 더 싸게, 즉 30만 원이나 싸게 120만 원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옵션 당연히 행사해야 되겠죠. 행사를 하자. 그러면은 300주니까 120만 원에 150만 원이면 30만 원은 더 싸게 살 수 있고 300주에 해당해서 계산해보면 이거는 총 얼마? 9천만 원. 야, 그럼 9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 거의 1억이네요. 9천만 원의 이득인데 총 이익만 생각하면 거기에서 내가 최초로 투자한 금액을 빼서 얼마? 6,900만 원의 총 이익을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옵션 설명할 때 페이오프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이 개념하고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D번 125만 원이 됐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125만 원이면 어쨌든 지금 얼마를 우리가 이득을 보죠? 125만 원이면 120만 원에 내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 5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죠. 5만 원을 더 싸게 산들 사실 생각해보면 옵션 하나당 지금 가격이 7만 원이니까 2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옵션을 아예 행사하지 않으면 이만큼을 손해보기 때문에 비교를 또 해봐야 되는 거죠. 125만 원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옵션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되죠? 125만 원에 구매를 안 해도 되고 120만 원에 구매를 하니까 총 5만 원에 한 주당 이득이 생기고 300주 계산하면 1,500만 원 이득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최초 투자에 2,100만 원을 빼주면 사실은 600만 원 손해예요. 하지만 비교를 했을 때 2,100만 원을 손해를 보느냐, 즉 옵션 행사를 아예 포기함으로써 2,100만 원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행사를 해서 그래도 600만 원만 손해를 보는가 선택하라면 당연히 조금만 더 손해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600만 원 손해를 보는 게 낫고, 따라서 콜옵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행사하기로 한 행사 가격하고 현재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일단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손해가 적다라는 거죠. 물론 옵션 구매 비용이 터무니없게 엄청 비싼 경우에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행사 가격보다 현재 형성된 주식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옵션 행사하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풋옵션 12번도 마찬가지 잘 풀었는데 12번도 보시면 A번 투자액은 당연히 처음에 구매해야 한 비용이겠죠. 3만 원씩 100주를 계산하면 300만 원. 그러니까 옵션 구입 비용으로서 300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B번에는 6개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더니 만기의 주가가 50만 원이 됐다. 즉 8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50만 원에 이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가 있을까?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일단 사야 되겠죠. 주식을 100주를 사는 거예요. 이걸 매입하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50만 원씩 거래가 되니까 100주를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그쵸? 5천만 원을 주고 50만 원씩 100주를 산다. 그 다음에 나는 8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 주식을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면은 80만 원씩 100주를 해서 8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에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8천에 파는 거니까 3천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3천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나의 이득은 아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을 이제 제외시키면 2,700만 원의 순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C번 90만 원이 됐어요. 만기일 주가 90만 원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더 높아졌네요. 행사 가격은 8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8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낮게 해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300만 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풋옵션을 구매한 사람은 미래의 주식 가격이, 그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기를 예상하고 풋옵션을 구매를 할까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풋옵션을 구매를 할까요? C번 같은 경우에 주식이 올랐더니 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내가 걸어놓은 행사 가격보다 떨어지기를 희망하겠죠. 풋옵션을 구매한 사람은. 자, 이런 이익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염병 모델로 가서 대표적인 모델인 SIR 모델을 봤는데요. 설명은 제가 자세히 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을 보면 처음에 SIR 모델을 시작하기 전에 도함수와 미분계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런 SIR 모델 그리고 전염병 모델들이 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SIR 모델을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자,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쌍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S라고 하는 집단의 의미는 감염 가능한 건강한 사람의 집단. 언제? 타임 T에서, T라는 시점에서의 사람의 수. 이걸 의미하고 IT는 뭐냐면 이미 전염된 사람, 감염이 된 사람, infected people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T는 T라는 시점에서 감염된 사람이고 RT는 뭐예요? recovered니까 회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기호를 보면 D, DT, DDT, DD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변화율이었죠. 자, 여기서 보면 무엇에 대한 변화율이냐? 지금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변수에 대한 변화율인 거예요. 무엇의 변화율? 위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한 변화율. 해석을 하자면 첫 번째 이 식은 S라는 집단의 타임에 대한 변화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라는 집단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마지막은 recovered 된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베타가 뭔지, 감마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R지로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따라서 그 도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식은 뭐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도함수. 지금 이 기호 자체가 S'T라고 쓸 수가 있다. 도함수 개념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 함수에 대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S'T라고 쓴다. 우리가 F'X라고 쓴 것처럼 똑같아요. S'T라고 쓰는 것 뿐이고, 따라서 식을 이제 도함수 개념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라고 하는 이 함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거기에 앞에 극한까지 취해주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자 도함수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자, 이거하고 이 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S라고 하는 게 타임 T에서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이런 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 번째 파트인 통계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통계 파트에 들어가서 우리 생활 속에서 통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